참 뻔뻔하다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때는 몰랐지. 내가 그런 거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할 일은 없을 줄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TV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 씨랑 한국에 와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요? 우리 하나 씨는 다 적응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래도 나름 적응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뼛속까지 한국 사람 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씨는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자랑을 못한다. 그거 어. 자기 PR을 못하는 거. PR.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랑이라는 걸 막 해야 되더라고요. 그치, 어필을 해야 나를 알려요. 언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기는 우리 같은 그 북한 사회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사실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비판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 와서 아직도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자꾸 뭔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단점만 먼저 네. 보지 않아요? 장점이 더 많은데.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 씨도 그렇구나. 전 처음에 지금은 그 장점을 먼저 봐요. 그래서 음. 제가 그것도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질 때도 장점을 먼저 봐야 관계도 원만해지는 거지, 단점을 보면서 관계가 원만해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장점을 잘 볼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요? 그걸 그것도 바꿔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습관되면은 그걸 벗겨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적응했다고 본 게 맞네. 제 주변에 다 그랬으니까 저만 부정적, 그러니까 이게 남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저만 유독 튀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인 가족이니까 그렇죠. 남한 사람들하고 더 많이 상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탈북민들은 탈북민들하고만 자꾸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같이 휩쓸려고 하냐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하고 뭐 이게 잘 적응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언니처럼 강연 다니는 분들은 하나원에 나와서 그 1, 2년 안에 강연을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냥 기회가 탈북자들, 없더라고요. 탈북자들끼리만 강사들도 탈북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몸에 밴 거예요. 저는 그거를 남편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유독 남편이 못한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내가 지금도 그렇다니까. 13년을 사는데 우리 신랑은 더할 거야. 우리 신랑은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지인들한테나 우리 마누라는 이런 장점부터 얘기해. 진짜 내가 옆에 앉아있을 때 막 창피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나 저 우리 신랑 바보 아니야? 우리 북한에서 그런 거 있잖아. 마누라 자랑하게 되면 팔불출이라고. 북한 사람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 우리 신랑 바보 아닌가? 어디서 이렇게 자랑을 하지? 나는 또 신랑 자랑해 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딱 봐도 제가 남한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그러니까 나쁜 말을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나쁜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이런 건 좀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나쁜 거 그냥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직설적이지.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말하면 직설적인 거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해보니까 그게 정말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게 좋은 말도 하물며 3번 들으면 나쁘다고 하는데 듣기 싫다고 하는데 나쁜 말을 계속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언니 생각 안 나요? 허상 비판을 한다 해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얘기해도 다 짜고 얘기해도 상처받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냥 단지 그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 내가 상처받아 참자 이래서 참은 게 그냥 익숙해진 거고 그냥 거기에 스며든 거지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걸 먼저 말해주고 그 후에 이제 조금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얘기해준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걸 먼저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자. 근데 내 입으로 또 내 자랑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문제는 자기 소개서라든가 지원서란가 이런 걸 쓸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북한에서는 뭐 자기 소개서 쓸 일이 없고 지원서 쓸 일이 없잖아. 왜냐면
정부에서 뭐 직업 다 배치 다 하고 뭐 어디 가시오 하면 거기 알았습니다 그냥 갔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지원서를 써야 되고 소개서를 써야 되고 특히나 내가 지금 민방위 강사를 하거든. 민방위 강사는 해마다 위촉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마다 1월 달이면 각 시군에다가 내 소개서를 써서 보내야 되고 거기서 서류 합격되면 가서 시연해서 1년 동안 강사 활동을 한단 말이야. 난 이때가 아직도 내가 지금 강사 활동을 2012년도부터 하거든. 꽤 오래 하겠네. 소개서 쓸 때만큼은 낯간지러워. 왜냐면 니들이 나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면서 나를 평가하면 되지 왜 굳이 내가 내 입으로 그걸 말해야 돼?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다 되면은 자기소개서에 얼마만큼 많이 쓸까 이걸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나는 오히려 언니 요즘에 저희 단체에서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물론 독서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긴 했지만 그게 그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난 실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PR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내 경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자랑거리가 없구나. 이게 되게 실망스러워.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부분인 거지. 우리는 그 자랑하는 거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며 살았잖아. 어떻게 내 입으로 자랑하냐 막 이러면서. 나는 이게 그게 처음부터 아니고. 한국에 왔을 때 아마 우리 그때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거든. 12월달 이명박 정부 이거 때였어. 막 대통령 유세장에서도 막 이거 하는 거 보면 그때 나는 처음 느꼈거든. 아 대통령 하려면 이렇게 자기 자랑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막 나와서 자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뭘 했어 막 이런 거 하잖아. TV 나와서 TV 이렇게 저런 거 할 때 참 뻔뻔하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때는 몰랐지. 내가 그런 거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할 일은 없을 줄 알았어. 그래서 TV랑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판때기 두껍다. 어떻게 남이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북한 했을 때 입당할 때도 추천서라는 게 굴에 있거든. 우리는 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조직에서 나를 추천해줘요. 이런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런 거 경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런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입으로 그걸 내가 다 쓰려고 하니까 처음에 그 강사 이걸 지원할 때도 막 소개서를 쓰라는데 이거 쓸 줄을 알아요. 어떡하지? 그 진짜 그러네요. 추천서랑 여기는 자기가 직접 자기를 알려야 되는 시대니까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든 뭐 어디서든 몰라요. 그 이력서라는 것 자체가 나를 알리고 그 회사에 내가 이만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제일 못하는 게 PR을 하는 거고 PR을 못하는 거고 또 제일 잘하는 거는 돌아가면 지석질 잘한다는 거야. 집안에서도 신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잘하는 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단점만 보여. 아니 정말 언니 가까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말하고 싶은 말도 있어도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장점이라던가 이런 걸 먼저 앞에다 놓고 뒤에다 부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바로 부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남한 사람들은 대화 방식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거가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상처를 받는다는 배려도 있지만 혹시 뭔가 잘못돼가지고 틀어진다거나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뭔가 책임에서 살짝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자기 방어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잘 못 찾고 예를 들면은 남편이 속상했어. 근데 왜 화났어? 이러면 아니야 화나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 그게 진짜 괜찮은 줄 알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뒤에는 항상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진실을 우리 잘 모르잖아. 나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남편이 말한 그대로 거지대로 이렇게 듣고 이랬는데 여기는 남자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들도 그렇게 배려하고 그런 좀 자기 방어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꽤 많이 오해를 받고 그렇죠.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생긴 것처럼 똑같이 놀지 막 이런 말을 듣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사실 나쁜 지적해주는 게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더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까우니까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오해하더라고. 그래서 긍정어를 먼저 앞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필요한 부분 조언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준다고. 우리는 조언이 아니라 허상 비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항상 비판을 하는 거지. 그건 조언이란 말이 있었어. 언니? 없지. 그러니까.
조언을 준다는 말 자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하고 조언은 분명 다르고 또 충고도 다르고 한의원에 들어갔을 때 충격받았던 게 선생님들이 남한 사람들이 밥 먹자라는 말을 하는 거를 너무 거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100% 믿고 기다리지 말아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한의원 교육을 못 받다 나도 보니까. 그랬어. 그 형사님이 전화로 나중에 혜경, 시간 되면 아, 한번 밥 먹읍시다. 다음에 밥 먹읍시다를 난 다음날 밥 먹읍시다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온다. 뭐나 이틀 3일 지났는데도 문자 하나 안 오고 전화도 한 통 없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 이런 것도 어떻게 형사지? 또 특히 군 출신들은 약속이 철저하잖아. 그리고 한 3일인가 4일인가 지나니까 이분이 전화를 줬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니까. 4번인가 전화 그날 오는데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렸어. 내가 문 열어줬지 형사라 그래서 문 빼꼼 열고 왜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들렸대. 그래서 무슨 일 없습니다. 근데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받기 싫어서 안 받았다고. 왜 받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니 다음날 밥 먹자 해놓고 왜 전화도 안 줬습니까? 다음에를 다음날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그리고 또 언니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밥 먹자는 약속은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말 그대로 좀 치레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진짜 저는 공감하는 게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먼저 배워야 되는 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대화할 때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아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은 거기로 가 있는데 이 한국 사회에 오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갖고 처음에 엄청 이게 뭐라 그러지? 정체성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내가 혼란스러운 거야. 북한 말로 그런 거죠.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한다는 말. 그렇게 되는 거야. 지적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 신랑이 그러거든. 너는 왜 딱 김정은이 같이 노냐? 형부 미안해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김정은이 같이 논다고. 나는 남편이랑 그거 때문에 정말 남편이 그리고 자기는 말하는 게 되게 기분 나쁘대. 처음에 그랬다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도 그때는 몰랐어. 왜냐면 내가 말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향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 남편이 말했던 그 기분 나쁜 게 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같아. 이 사회에서 이제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주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내가 지금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같이 거의 대등하게 탈북을 했는데도 사회생활을 어떤 구성원이랑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고향 사람들하고 이게 하나원 동기들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나 진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월남 탈북하면서 완전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그래서 한동안 스트레스도 받았어. 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냐면 그 사람은 분명 아까 언니처럼 아니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닌 걸 알지만 듣는 나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해하는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마음을 그 몇 년 전에 그랬겠구나.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거야. 하다 배워갑니다. 사람이 인생에 선배라는 게 나이가 많아서 선배가 아니고 나보다 뭔가를 이렇게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선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언니가 옆에서 이렇게 또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후배의 말을 잘 또 경청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교과서인 거예요. 언니가 이런 멋진 선배님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또 반면 교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끔 탈북민들 만나게 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오면 익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한국 사회를 오래 적응하다 보게 되면 아마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부터 그런 마음을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안혜경TV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언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